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 소개받고 세바시 대학 첫 강연을 맡게 된 한동일입니다. 사실 저에게 줌 강연을 부탁한 대학이나 기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줌 강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 줌 강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강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020년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들 상대로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코로나를 빌미로 줌 강연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2021년에 다시 또 부탁이 왔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들만 상대로 강의를 또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부탁이 왔습니다. 2022년에. 그래서 제가 줌 강연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대면 강의가 가능하니까 저희 학교에 와서 교수들만 상대로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면 강연을 한번 했는데 역시 교수들 상대로 강의는 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세바시 대학에서 최초로 줌 강연을 허락하신 경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줌 강연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린트물을 하나 받았을 겁니다. 그 라틴어 철자의 의미라고 그 프린트물을 받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오늘 강의 이거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들어야 된다니. 그걸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사실 준비하면서 우리 제작진 스태프들도 좀 걱정을 좀 하셨어요. 이 프린트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그 세바시 대학 우리 학우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공부는 무엇일까? 사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제 또래 나이 연배분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좀 젊은 친구들도 있고 더 위에 선배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좀 심심해갖고 몇 개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뭐 예전에 진짜 짧은 시간에 외울 수 있었던 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성인에게 있어서 공부는 분명히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어떤 암기하고 어떤 것을 학습하는 능력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럼 성인에서 공부는 무엇일까? 자, 질문을 합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공부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물을 좀 마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인의 공부는 통념을 깨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던가? 라고 생각해 보면 맞아. 쉽고 빠른 선택을 해서 내 삶이 변화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나의 이력서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정말 나는 많은 노력을 했던 그 나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어떤 선택?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프린트물을 어렵게 좀 다소 우리가 접근해 보지 않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가? 통념을 깨기 위해서 하는데 그 통념은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이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부 말고 일상을 살면서 다른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됩니다. 그 공부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공부의 양이 너무 엄청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 봤지만 변호사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볼 내용들도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공부가 첫 번째 통념을 깨고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부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리 학우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천재입니다. 나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천재라고? 내가 어떻게 천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제자들 가운데 캠브리지나 하버드나 이런 대학에 유학을 보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 친구들이 학업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유럽 대학에 유학을 와서 보니까 한국 대학에서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 대학의 학습량, 학업량은 정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그게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 낮 동안은 나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 정도 내용을 머릿속에 구겨놓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슈퍼 지니어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울트라 슈퍼 지니어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언제까지? 공부할 동안, 낮 동안은 내가 천재다라고 생각하지만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나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겁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죠. 나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의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라 저의 역할입니다. 선생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프린트물을 받고 이 수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프린트만 딱 보고 내가 뭔 그리스어? 내가 뭔 라틴어? 거기다 뭐 산스크리트어까지 나오네? 내가 이거 왜 하지? 아마 이 프린트물만 먼저 본 사람들은 수업을 접은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유명하다라고 강의를 좀 재밌게 한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 예상이 틀릴 것 같은데? 자, 선생의 존재는 학생에게 학생의 선택이 올바랐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확신을 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강연을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줄 겁니다. 어떤 확신? 내가 이 강의를 듣기를 잘했다는 확신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라틴어 수업, 저의 대표 저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16년에 썼습니다. 책이 출간된 거는 2017년인데 2016년을 기점으로 이 강의를 했던 대학에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틴어 수업 또 보여주시는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는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하는 공간, 그리고 책을 낼 수 있는 어떤 출판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 두 가지가 모두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도 할 수가 없었고 책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매일 수업 때 학교에 가면 한 240여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빼곡하게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제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6년 동안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했지? 한번 그것을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실제로 사람들이 라틴어 수업 이 책대로 제가 강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면 큰일 납니다. 기말이 되면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하면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실제로 이 책은 강의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생각할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만 뽑았던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다가 아니고 좀 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저의 어떤 화나 분노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을 보는 분들은 이 책을 보고 읽고 뭐 위로를 받았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쓸 당시 저의 마음은 분노로, 화로 막 뒤끌고 막 있었어요. 왜? 강의도 못하고 책도 낼 수 없게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그런 화나 분노는 다 덜어냈어요. 자, 우리가 가족 간에 대화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한 번씩 되짚어 보면 가족,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 안에 나의 화가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화가 묻어나는 말에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충고이고 좋은 일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화를 덜어내고 나의 분노나 어떤 이런 격정들을 덜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저녁 시간에 고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고어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도 알면 좋겠죠. 하지만 과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통해서 지금 나를 보는 것. 그리고 지금 나를 봄으로써 나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화를 덜어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라틴어 수업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 수업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러 왔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제 친구가 저희 아주 오랜 지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프랑스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근데 물건을 팔 때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프랑스 사람들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물건을 살 때 나 이거 살게라고 하지 않고 항상 주식 공백기 나 너한테 설득당했어 라고 표현하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 와 닿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보잘것없음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인간이라는 이런 책도 썼고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했던 작업은 다음 달에 나오게 될 라틴어 문법서 최종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눈이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오늘 강의가 있는 날이구나. 빨리 가야겠구나. 자, 그러고 왔습니다. 자, 이 세 장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제가 세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이 되나? 그 벽면에 코르테 임페리알레라고 써 있습니다. 임페리얼 코트입니다. 황제의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제가 로마에서 공부했던 곳입니다. 사법연수원, 그 바티칸의 사법연수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그 사법연수의 벽면입니다. 이 벽면에 코르테 임페리알레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는 왜 황제의 재판소라고 쓰여졌냐면 이곳이 원래 로마의 황제가 재판했던 자리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재판했던 그 자리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법원과 최고 재판소로 쓰는 곳이고 그 안에 이제 사법연수원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프레스코아로 쫙 건물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가서도 그렇고 한국의 대학에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은 뭘로 평가한다? 건물로 평가한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교수님들이 웃으세요. 우리가 실제로 옥스퍼드나
유럽의 명문대학을 가게 되면 아, 이 학교가 정말 명문대학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도서관과 그 건물에서부터 그 풍겨 나오는 어떤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유창한 우리말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유창한 우리말로 수업을 하듯이 이곳에서의 공식 언어는 어떤 언어? 라틴어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듯이 라틴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도 다 라틴어로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로마에 유학을 가서 참 공부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공부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산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신의 시간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근데 자, 아까 제가 공부를 할 때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훌륭하십니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한 귀로 듣고 방금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천재? 그거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공부 잘하는 능력. 왜? 잘 잊어버려야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니까 조금 특별한 학생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단 한 명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이 입학한 적도 없고 동양인이 이 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간 최초의 동양인이었고 모든 학생들이 이상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출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다시 이곳의 바티칸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새롭게 유학을 와서 같이 공부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되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 낯선 존재, 낯선 공간인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일단 저 자신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 공부로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 이곳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묘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제가 지난번 세바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게도 하고 무엇을 못하게도 하고 내가 무엇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시대에서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교적 믿음 말고 어떤 거? 순수하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나는 천재가 아니어도 나를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건 나 자신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고 내가 지금 엄청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고 나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또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한번 무엇을 준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산다.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한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 편안하게 대해준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발전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니다. 제가 라틴어 수업할 때도 첫 한 달은 라틴어 문법 1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수업을 들으면서 야, 역시 꿀강이야, 명강이야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라틴어 문법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느냐? 수강 신청 취소 기간이 딱 지나면 제가 그때부터 라틴어 문법을 딱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1과를 딱 설명했을 때 학생들의 그 눈빛이 다 뭐였다? 엄청난 배신감이었습니다. 아, 정말 라틴어 어렵구나. 제가 초반부에 뭐라고 했죠? 선생의 역할은 무엇이다? 학생이 선택한 것에 대한 무엇을 주는 사람?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줌 강연을 들었다는 것을 잘했다라는 확신을 이 강연이 끝날 때는 꼭 느끼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할? 예, 저의 역할입니다.